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가정만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갑자기 배신당했을 때의 그 참담함을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가만히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걸 저는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3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1961년생으로 23살의 남편 정우와 결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이였어요. 정우는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고 저는 은행에서 일하다가 결혼과 함께 퇴직했죠.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알콩달콩 살았거든요. 결혼 2년 차에 아들 준우를 낳고 4년 차에 딸 소영이를 낳으면서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정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일이 부지기수였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며 묵묵히 일했죠. 저 역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바빴지만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러갔습니다. 정호의 회사도 점점 커져서 임원까지 올라갔고 저희 집도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30평대 아파트로 그리고 마침내 40평대 아파트까지 이사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무사히 대학까지 보내고 준우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소영이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죠. 5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고생 끝나기 온다더니 이제야 좀 여유가 생기는구나 싶었거든요. 정호도 이제 큰 무리 없이 정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저희도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끔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뭔가 정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늦게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더 늦어지기 시작했죠. 회식이 많다, 골프 모임이 있다, 동창회가 있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자주 나가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나이 들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정호는 37년 동안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는 성실한 남편이었으니까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60세가 되면서 정호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핸드폰을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관리하기 시작했고, 샤워할 때도 꼭 화장실에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브랜드 옷을 사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나이 들어서 멋부리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좀 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작년 제가 62세가 되던 해에 정우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불러앉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영아, 우리 이혼하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7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것도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다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하지만 정호는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야.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어. 우리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각자 남은 인생을 살아가자. 저는 정말 멘붕이 왔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울면서 물어봤죠.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정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우리 너무 오래 함께 살았잖아.
이제 좀 지겨워. 지겹다고요? 37년 함께 산 아내가 지겹다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뭘 위해 살아왔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정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죠. 다음 날부터 정호는 본격적으로 이혼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 조건을 정리해 왔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법정 비율대로 하고 위자료는 따로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싸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준우와 소영이를 따로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아버지를 말려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아이들 반응도 예상과 달랐어요. 준우는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흔하다며 오히려 저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영이도 엄마 인생도 생각해봐라면서 별로 말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온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37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우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것도 그렇고 최근 몇 년간 행동이 이상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정우를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정우가 회사에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가는 거였어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정말로 동료들과 회식을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정우를 따라갔는데 웬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처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곧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동료인가 싶었는데 두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정우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볼에 뽀뽀까지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37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것도 저한테는 지겹다고 말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니요. 그 여자를 자세히 보니까 정호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호보다 20살이나 어린 43세 여자였어요. 이름은 김은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호를 추궁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끝까지 발뺌했죠. 무슨 소리야? 회사 후배랑 업무 이야기한 거야. 볼에 뽀뽀하는 게 업무 이야기야?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정호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고 의심병이 있다고 나이 들어서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했어요. 정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래서 이혼하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정호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사진도 찍고 시간과 장소도 기록했죠. 그리고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본격적인 조사도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정호와 김은주의 관계는 벌써 3년이나 되었더라고요. 김은주는 정호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과장급 직원이었고 이혼한 지 2년 된 돌싱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정호가 김은주에게 엄청난 돈을 써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 보석, 비싼 옷들을 사주는 건 물론이고 김은주가 사는 오피스텔 전세금까지 대줬더라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저희 공동 재산에서 나온 거죠. 제가 37년 동안 알뜰살뜰 모은 돈을 다른 여자에게 퍼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탐정이 알아낸 바로는 정우가 김은주와 재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와 이혼하자마자 바로요. 그뿐만 아니라 정우는 재산을 빼돌릴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저희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매각해서 현금화한 다음 이혼 전에 어딘가로 빼돌리려는 거였죠. 그러면 저는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7년 동안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우고 심지어 재산까지 빼돌리려 한다니요.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냉정해졌죠. 어떻게 하면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저는 정호의 바람을 알고 있다는 걸 절대 티내지 않았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오히려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었죠. 그 사이에 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실력 있다고 소문난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변호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시고는 이 정도면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불륜 증거가 확실하고 재산 은닉 시도까지 있으니 정호에게 매우 불리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저희 부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정우가 몰래 빼돌린 돈의 흔적도 추적했어요. 세 번째로는 정우와 김은주의 불륜 증거를 더 확실하게 수집했어요. 사진, 동영상,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았죠. 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비로소 반격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우가 또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이혼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정우는 좋아하면서 무슨 조건인지 물었어요. 아마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첫째, 위자료 5억. 둘째,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셋째, 김은주 씨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 순간 정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뭐라고? 김은주가 누구야? 아직도 모르겠다고. 당신이 3년 동안 바람 피운 여자 말이야. 저는 정호 앞에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쫙 펼쳐 놓았어요. 사진, 동영상,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까지 모든 걸 다요. 정호는 완전히 대꿀멍 상태가 되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걸 언제부터?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그날부터 준비했어. 정말 고마워.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모을 시간을 벌었거든. 그때 정호의 표정이란 정말 볼만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노출되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미영아, 잠깐만, 이건 오해야. 오해? 3년 동안 바람 피운 게 오해야? 우리 돈으로 다른 여자 전세금 내준 게 오해야? 정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김은주의 직장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죠. 안녕하세요, 김은주 씨. 저는 정호 아내 박미영입니다. 김은주는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정호 아내가 직접 찾아올 거라고는 말이에요.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제 남편과 바람 피운 것도 우리 돈으로 전세금 받은 것도 다요. 저는 김은주에게도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호와 완전히 헤어지고 그동안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는 것. 두 번째는 법정에서 만나서 위자료 소송으로 끝까지 가는 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은주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자신도 정호가 곧 이혼한다고 해서 믿었다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그런 건 변명이에요.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3년이나 관계를 지속했잖아요.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결국 김은주는 첫 번째를 선택했어요. 정호와 완전히 헤어지고 전세금과 그동안 받은 선물들의 가치를 모두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한 거죠. 그 액수가 무려 3억이 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김은주는 자신의 직장에서도 불륜 사실이 알려져서 큰 곤란을 겪게 되었어요. 회사 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눈치를 받게 된 거죠. 결국 김은주는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한편 정호는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확실한 불륜 증거와 재산 은닉 시도가 드러났으니 법정에 가면 더 불리해질 게 뻔했거든요. 결국 정호는 제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수용했어요. 위자료 5억, 재산 분할 7대 3, 그리고 김은주로부터 받은 3억까지 해서 총 15억 정도를 제가 가져가게 되었어요. 이혼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정호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미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37년이면 충분히 긴 기회였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정호는 이혼 후에 김은주와 재혼하려고 했지만 김은주는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더라고요. 결국 정호는 혼자가 되었죠. 게다가 재산의 대부분을 저에게 넘겨줘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반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이혼으로 받은 돈으로 강남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카페 운영은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드리고 작은 행사들도 기획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또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도 하나씩 시도해보고 있어요.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있어요. 37년 동안 가정에만 묶여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가끔 정호가 카페로 찾아와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없거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 선택을 지지해줘요. 특히 딸 소영이는 엄마가 당당해서 좋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37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 과연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37년 동안 가정을 지켜온 힘이 있다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요즘에는 새로운 사랑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카페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 중에 괜찮은 분이 계시거든요. 저보다 2살 위인 65세 분인데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에요. 아직 특별한 사이는 아니지만 가끔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 해요. 예전에 저라면 이런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63세의 새로운 사랑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호를 만났을 때도 저는 23살이었어요. 지금 63세인 저와 40년 차이가 나죠. 그 4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죠. 하지만 지난 1년이 그 40년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 자신을 찾은 시간이었거든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의 여성분들이 꽤 계세요. 남편의 바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참고 사는 분들까지 다양해요. 그런 분들께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저희 나이 되면 새로운 시작이 더욱 어렵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정호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에요.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이 저를 한순간에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겹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정호는 모를 거예요. 37년 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때만 해도 여성이 은행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승진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포기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뒷받침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여자의 역할이라고 믿었거든요. 37년 동안 저만의 꿈이나 목표는 없었어요.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죠. 정우가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교육에 신경 쓰고 가게 살림을 아껴가며 재산을 모으고 그런데 그 모든 노력과 희생을 지겹다는 한마디로 무시당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호는 제가 복수한다고 화를 냈어요. 너무 잔인하다고 37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37년 정을 생각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러지 말았어야죠. 정말 그래요. 정을 따지자면 정호가 먼저 배신한 거잖아요. 3년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저한테는 거짓말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빼돌리려고 했으면서 무슨 정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한 일이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받을 몫을 제대로 받은 것뿐이에요. 법적으로도 정당한 권리였고요. 오히려 정호가 처음 계획대로 했다면 저는 훨씬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재산도 제대로 못 받고 위자료도 없이 쫓겨나다시피 이혼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처럼 카페를 차릴 수도 없었을 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반도 없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다행히 저는 미리 눈치채고 대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호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고요. 요즘 카페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특히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 싶으면 무작정 참지만 말고 나름대로 대비를 해두라고 해요. 물론 의심이 기우에 그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미리 준비한 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처럼 증거를 모으고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나중에 불리하지 않게 이혼할 수 있어요. 특히 저희 나이 되면 이혼 후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욱 경제적 기반을 확실히 해둬야 해요. 감정에만 휘둘려서 아무것도 못 받고 헤어지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정호의 불륜을 확실한 증거로 잡을 수 있었고 재산 은닉 시도도 미리 막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만큼 운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 평소에 조금씩 준비해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호의 근황도 가끔 들려와요. 김은주와 완전히 헤어진 후에 다른 여자들과 만나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이혼한 60대 남자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경제력도 예전만 못하니까
더욱 어려울 거예요. 제가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가서 정호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아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3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배신하고 버리려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정호가 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용히 이혼해줘서 정호의 사회적 체면은 어느 정도 지켜줬거든요. 만약 제가 더 악랄하게 복수했다면 정호의 직장이나 인간관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법적으로 해결하고 저는 저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저도 상처받고 지쳤을 텐데 이렇게 냉정하게 처리하니까 후회도 없고 앞으로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카페 일도 점점 손에 익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커피 머신 다루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법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니까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요즘에는 카페에서 작은 모임들도 열고 있어요. 독서 모임, 요리 교실, 소규모 콘서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인맥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저처럼 황혼 이혼을 경험한 분들도 계세요.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어요. 요즘 세상에는 황혼 이혼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부부 사이에 남는 게 없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이혼한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예요. 저도 처음에는 63세에 이혼이라니 하며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만큼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경제적 기반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요. 만약 제가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여유롭게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정호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저의 남은 인생까지 망치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오히려 정호와 헤어진 후의 삶이 더 만족스러워요. 37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롭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 맘대로, 밥 먹는 시간도 제 맘대로, 친구 만나는 것도 제 맘대로예요.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호랑 살 때는 항상 남편 스케줄에 맞춰야 했거든요. 언제 들어올지, 언제 밥을 먹을지, 주말에 뭘 할지 모든 게 정호 중심이었어요. 저의 일정이나 하고 싶은 일은 항상 뒷전이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장인 남편을 배려하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억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맞춰주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한쪽만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저는 37년 동안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서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카페 운영도 제 방식대로 하고,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하고, 메뉴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구성했어요. 이런 자율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는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그동안 정호가 골프만 좋아해서 여행은 거의 못 다녔거든요. 가끔 가더라도 정호가 정한 곳으로만 갔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유럽 여행도 생각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직 못 가본 곳들이 많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혼자 여행하는 게 외롭지 않겠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다니니까 더 자유롭고 편해요. 가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요. 카페에서 알게 된 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끼리 소규모로 다니면 안전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정말 즐거워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를 제가 설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와 살 때는 항상 남편과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했어요. 정호가 언제 은퇴할지, 아이들이 언제 결혼할지, 손자, 손녀는 언제 볼 수 있을지. 정작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60대의 저에게도 아직 2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온전히 제 선택이에요. 카페 운영을 계속할 수도 있고, 다른 일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열려 있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어요. 물론 가끔은 불안할 때도 있어요. 정말 혼자서 계속 잘 살 수 있을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나이가 더 들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정호와 함께 있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불안하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의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63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정호를 떠나보내면서 얻은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자신감인 것 같아요. 37년 동안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독립적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되네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정호에게는 정말 고마워요.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해서요. 만약 정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지금의 자유로움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물론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준 셈이니까 감사하다고 해야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63세라는 나이에 모든 걸 새로 시작했어요.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내딛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배우자의 배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 사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과감한 결정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행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우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건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혼자라고 주눅들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카페 사업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정호는 아직도 가끔 연락을 해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연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